백종원 대표의 논란, 지자체들의 손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최근 사과와 방송을 전면 하차하겠다라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함께 할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축제 기간 중 생고기를 이렇게 밖에다가 상온 방치하여서 문제가 많았던 장면입니다. 미인증 조리기구를 또 사용했다라고 해서 말이 많죠.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백종원 대표와 함께 지역 축제를 열었던 강원도 인제구는 올해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손절이 시작된 거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종원 대표와 함께 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거다.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예산군도 한 발 물러섰다. 예산군은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맥주 페스티벌 개최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지원도 했지만 지자체들의 손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황당하고 답답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종원 대표의 사과에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던 건데요. 이렇게 백종원 대표가 전면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 정윤기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협의회 공동회장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등장하여 백 대표의 사과에 답답하고 약간 황당하다. 점주들의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연돈 볼카츠 폐점률 70%가 넘을 때까지는 신제품 출시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조치가 없다가 이제 와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게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윤기 회장은요, 최근 더본코리아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전달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겠죠? 백캠 사건이 지난 1월에 발생했는데 그때 매출이 정말 팍 떨어지더라. 정확하게 논란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매출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백종원 대표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더본코리아 가맹점이 3천여 개가 된다. 단순 50억으로 나누면 해봐야 매장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선밖에 안 되더라. 매출이 높은 매장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연돈 볼카츠처럼 매출이 적은 너무 작은 매장에서는 혜택이 적다. 지원책의 금액 자체가 너무 작다라고밖에 인지할 수 없다. 크게 와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해 연돈 볼카츠 가맹점 협의회는요,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던 거죠. 2021년 하반기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창업 담당자가 매출이 한 3천만 원에서 3,300 정도 된다. 수익률은 20% 정도 된다라고 믿고 했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는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 상담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연돈 볼카츠 점주들은요, 분개함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백종원 대표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브랜드 주가와 신뢰 3중 위기 압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주식 상장을 하면서 정말 이 주식 상장이라는 게 사실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건너가는 필수 요건 아니겠습니까? 주식 상장을 했느냐 못했느냐로 이 대기업이냐 아니냐로 나뉠 정도라고 할 정도니 이 굉장히 지금 더본코리아가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랜드, 주가, 신뢰 이 모든 세 가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상장 6개월 만에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죠. 백다방, 홍콩밤점, 주요 브랜드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본사를 둘러싼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맹점과 주주들의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백종원 대표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주식을 산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공모가 34,000원보다 무려 51%나 상승된 51,400원에 첫날 거래를 마칩니다. 와, 그러니까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새로운 주식의 장이 열렸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면서 2월 달에는 공모가인 34,000원보다도 하락했으며 5월 7일에는 26,400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공모가 대비 22%나 하락한 수준이죠. 5월 7일 날이 26,400원이니까 이거 뭐 시간이 갈수록 상승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는 거죠. 4월 21일 날 28,000원이었던 주가가 5월 7일 26,400원으로 5.7%가 하락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2%가 급락하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게 된 거죠. 주가는 이 기간 반등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버티지 못하며 계속하여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백종원 대표가 사과를 했음에도 주식은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불신이 계속하여 매물행, 판매하는 것으로 이어진 거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거래량이 1만에서 3만 주 수준에 그치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국 2월 달부터 시작된 백캠 품질 논란부터 시작하여서 각종 논란들, 행사장, 집기 방치, 여성 지원자에게 술자리를 제한, 농지법 위반 의혹, 원산지 표기 오류. 결국 백종원 대표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가맹점주님들의 절박한 상황이며 앞으로는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전념하겠다라는 백종원 대표의 이 진심 어린 말은 전혀 와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맹점 수익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요. 계속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첫날 기록한 최고가 64,500원 대비 무려 59%나 넘게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은요, 냉담합니다. 점주들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투자자 역시 신뢰 회복 없이는 반등이 어렵다. 이 논란이 벌써 3개월이 넘고만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백종원 대표의 모습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손석희 씨와의 방송에서도 여전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방송 솔직히 안 밝아. PD 수첩 제작진이던데 함정인 건가? 이 당시 때 사실 손석희 씨가 백종원 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PD 수첩 하셨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밝지가 않네요. 라면서 백종원 대표가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이 손석희 씨의 질문들에 백종원의 진심, 방송의 열색에 외식업을 이해하기 위한 설득의 기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때 백종원 대표에게 있어서 방송활동은요, 외식업을 위한 설득의 기술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방송을 전면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흑백 요리사 2에서는 왜 하차하지 않냐라는 불만이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때 백종원 대표에게 5억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딴 거 해야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손석희 씨는 당황해서 냉수를 원샷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 때도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당시입니다. 이 당시 때 이 백종원 대표에게 만약 1억이 생기면 가게 인테리어를 바꿀지 입지 조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냐라고 묻자 1억으로는 뭣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석희 씨가 5억 원으로 올리니 그럼 딴 거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하자고 말한 바람에 당황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는 그 이후에 5억 원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느 곳에서 장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이 백종원 대표 당시의 발언들이요,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척하는 사람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크다. 이 발언이 당시에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이제는 그냥 돈벌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창 손석희, 방패 백종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척하면서 살겠다.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척하는 사람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 발언과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이 당시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브랜드 점주님들에게 어떻게 하든 본사 사정이니까 기회로 삼아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백종원 대표는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척이라도 하고 살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 당시에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 주고받았어요. 가맹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쏟아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프로그램은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궁색한 백종원, 무뎌진 손석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색한 백종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망스러웠던 점은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백종원 대표의 태도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매장 수가 줄어든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라고 하자 문제가 생겨 가맹점 모집을 중단시켰다라는 말로 브랜드에 문제가 있었음을 슬쩍 인정을 하면서도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줄어든 매장 수는 착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진 질문과 답변에는 책임을 점주들에게 떠넘겼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의 항변이 별로 당당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 당시 가맹점 출점 점포 수가 68개에서 49개로 줄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최대 가맹점 수는 83개였고 줄어든 수는 49개가 아니라 30개까지 줄었다라고 해요. 30여 개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30여 개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건 더 많은 가맹점주가 폐업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백종원 대표에게 꼼수로 보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던집니다. 예능은 다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백종원 대표의 방송상 이미지는 바른 방송인이지만 그의 요리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옳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경영자 백종원이 아닌 백주부로서의 그를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든 국민을 소비자로 상대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자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영자라는 신분 자체가 결국 방송국이 이용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백종원 대표가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굉장히 크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인기를 얻어 그 바탕으로 백다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키게 된 거죠. 중견기업 오너로서의 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이런 방송을 통해 엄청나게 유명해진 수혜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회 상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백종원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와 주식이 폭락, 하락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백종원 대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비난과 비판 사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의 모든 방송 활동 중단 선언에 있어서 흑백 요리사 2는 어쩌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영상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흑백 요리사는 중도 하차하게 될 경우 계약 위반, 위약금,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하차를 못하고 끝까지 촬영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뭐가 됐든 흑백 요리사 2는 왜 하차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현재 백종원 대표는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2를 비롯하여 남극의 셰프, 그리고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를 촬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능 방송들의 편성 및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된 거죠. 본래 시즌2가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과 관련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공개 시기도 미정이다. 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촬영 중인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변경 및 취소가 어려운 해외 촬영 특성상 장사천재 백사장 3는 정해진 일정대로 촬영 중이지만 편성은 미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중 MBC에서 방송 예정이었던 남극의 셰프 첫 방송일도 함께 연기가 됩니다. 당초 백종원 대표가 남극의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엎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한 또 다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방송인데요. 친정 돌아온 손석희, 첫방 5.4%, 백종원 논란을 키웠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가 최근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당시 때 보면 이미 연돈 볼카츠 점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 3천만 원이나 번다더니 이 백종원 대표가 사과문에서 분명히 점주들에게 또 다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애당초 초창기에 50억 원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로얄티를 안 받겠다. 원래 받던 수익 50억을 그냥 안 받겠다였지 추가적인 지원 비용을 준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월 3천만 원을 번다는 것조차 연돈 볼카츠 점주들은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명백한 허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당시 때 왜 크게 문제가 됐냐면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하여 해명 및 반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 당시 때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과장으로 매출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라는 주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인용한 보도가 있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 원가 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제공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연돈 볼카츠 점주들은요,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점주들은 본사가 월 3천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매출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죠. 또 점주들이 필수 물품 가격 인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브랜드 관리를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백종원만 보고 시작한 연돈 볼카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 사례 발표가 이미 작년 6월 달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경기 탓, 가맹점 탓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다, 또는 가맹점에게 문제가 있었다, 돈 못 버는 건 경기가 안 좋거나 가맹점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본사가 가맹점주 탓을 한다, 장사를 못한다, 관리를 못한다, 가맹점주 중에 매출이 좋은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도 남는 게 없다고 같이 항의하고 있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점주들은요, 본사 직원이 매장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요. 특히 백종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시작한 건데 이거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전국 400여 개에 달하던 가맹은요, 출점 1년 만에 200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맹점의 절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경영자와 본사가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결국 책임을 가맹점주의 관리 소홀과 무능력으로 돌려버렸다라는 당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작년에만요, 연돈 볼가치가 80여 개에 달하던 가맹점 중 50여 개가 무너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종원 대표의 이름을 건 가맹점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줄폐업을 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이미 작년부터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들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손석희 씨 방송에 등장했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작년에 11년 만에 첫 방송 5.4%를 기록한 이 방송의 주인공이 바로 백종원 대표였습니다. 근데 논란만 키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당시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점주 탓 안 되지만 사실은 점주 탓이다. 백종원 궤변의 질문들 영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게 불과 4월 21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사과문을 발표하기 직전에 올라왔던 기사 내용인 거죠. 이 당시 때 정말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점주 탓을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재조명을 받습니다. 이 당시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질 의혹, 그리고 계속하여 폐업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당시 때에도 굉장히 시선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손석희 씨가 점주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인 매출 부정과 관련한 발언부터 언급을 합니다. 점주가 볼 때는 본사의 말이 믿음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본사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책임 소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백종원 대표는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 300만 원을 보장받았다라는 점주들이 공개한 녹취록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직설적으로 질문하자 백종원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맞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허위 사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 직원이 개별 상담 과정에서 예시로 들어준 수치다. 월 3천만 원 보장이라는 게 예시로 들어준 수치라는 겁니다. 본사가 공식적으로 매출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녹취 내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설명 중 일부일 뿐이다. 맥락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그런 수익을 보장했으면 본사도 위험을 안고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온갖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의 질문에 모 회사에서 나온 맛있는 라면을 가지고 분식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해보자. 서초동에 차린 곳과 신사동에 차린 곳이 다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손석희 씨는 물의 양이나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 않을까? 레시피대로 한다면 문제없지 않겠나? 라고 하자 백종원 대표는 아니다. 누가 끓이냐에 따라 전혀 맛이 달라진다라며 은근슬쩍 점주 탓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와져 있습니다. 가맹 브랜드의 지속성을 위한 본사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학원을 예시로 들며 또다시 반문을 합니다. 점주들의 실력 차이를 얘기하며 가맹 사업은 마른 먹거리다. 대다수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력이 모자란 점주만 집중 마크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석희 씨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책임감에 대해 언급했고 백종원 씨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 연돈 볼가치의 매출이 오른 점주들을 언급하며 본질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분쟁에 참여한 점주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점주 개인의 실력, 관리 등의 문제로 넘기며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9개월이 지난 이 영상에는 여전히 백종원의 논란 이후 최근 댓글이 만선을 이뤘습니다. 논리가 전혀 없이 공격한다. 점주를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점주를 공격하고 라면 맛이 다 다르다면서 잘못된 공격을 한다. 라면 맛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음식 자체의 맛이 없는 거 아니냐. 못 따라오는 점주는 그냥 안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도 매출 떨어지는 점주 지원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프랜차이즈 아니냐. 백종원 요즘 행실을 보면 가맹 점주들보단 더본코리아 관리를 못하는 게 맞다. 아니면 생각보다 브랜드나 맛이 별로이거나. 언론은 백종원을 저렇게 띄워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전부 다 점주 탓이라니. 지금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보니 이제 와서 이해가 된다라며 백종원 씨의 이 당시 손석희 씨와 주고받았던 이 MBC 방송에서의 이야기를 궤변으로 평가하는 누리꾼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때도 백종원 대표가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끝끝내 백종원 대표는 모든 것을 거의 전면 부인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사과문을 발표한 지금 시점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논란들은요. 형사의 건만 3건, 그 외에 정말 10가지 가까이 되는 많은 논란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은 여전히 줄도산, 줄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만을 보고 사업에 뛰어든 많은 가맹점주의 점주님들, 사장님들의 고충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